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널이 다 여름 휴가 가고 다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패널의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삶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잘 살다뇨.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네. 근데 재밌게도 제가 몇 년 전, 한 2년 전에 저한테 처음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작년에 그분이 아주 힘든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의 아가씨인데 살이 엄청 찌고,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엄청나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폭식증. 근데 폭식증으로서 막 먹는데 먹고 나면 이제 그거를 때때로는 개어내기도 하고 또 그게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살이 펑펑펑펑 찌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같이 지낼 만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줄 만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없는 이 아가씨,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쁜 아가씨인데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6개월 1년을 지나는 상황이 되니까 거의 본인이 몸이 망가졌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죽고 싶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올해 초에 저한테 죽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처음 상담을 한동안 안 오다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몸매가 어떻느냐? 근데 폭식증에 시달려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상담을 올해 초에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2월달, 3월달 지나서 4월달, 5월달,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아가씨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카톡 사진을 여러분한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카톡 사진이 왔을까요? 네, 이 사진이 왔어요. 여러분 딱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 전 폭식으로 상담을 받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걷고 에너지가 조금씩 타오르긴 하지만 또 금방 꺼집니다. 로맨에게 걷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활력을 불어넣는 것 외에 무슨 더 의미가 있나요? 네, 이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이 딱 올라오신 이분 같은 경우에 폭식증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사진이에요. 이분이 몸매 너무너무 착하고 멋진 몸매지 않아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이 아가씨가 왔을 때 몸매는요, 사실 얼굴이 거의 달덩이만했고 이 옆에 있는 몸매 좀 이상한데 이건 처음이 아니라요. 상담 한 3번,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인데 4월 달에 본인이 자기 몸이 조금 이제 나아졌다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조금 크게 올려볼 수 있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진을 찍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3월, 4월이 되면서 폭식증이 조금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어떻게 특별했냐,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아졌을 때의 몸매예요. 왜냐하면 3월 때
상담이 끝나고 4월 상담하기 전에 3월 달부터 이제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통 어떻게 다닙니까? 그랬더니 차를 운전하고 간대. 그러면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폭식이 직장에 근무가 늦게 끝나니까 또 집에 오면 막 먹게 된대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 점심시간 때나 저녁 시간 때도 그냥 혼자서 후닥닥 먹으면서 그게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또 그거를 막 심지어는 토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엄청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먼저 본인이 지금 폭식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늘어나고 상황이니까 그 자기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자기 몸을 이용해 가지고 더 확인하고 몸을 학대하는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박사님 저는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누군가 당신을 진짜 케어해 준다고 하고 당신하고 옆에서 있으면서 당신을 진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쓸모없고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같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당신 스스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한테 이야기하거나 그걸 인정하는 거는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실은 뭐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본인이 운동한다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해봐도 살찌거나 또는 폭식하는 행동은 바꿀 수 없다. 어떡할 거냐. 이제 이랬을 때 본인이 혼자서 자기가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 스스로 만든다는 거는 내 혼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내 혼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걷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혼자서 그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마치 그거는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덜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저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매일 생활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다라는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4월 달에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8월 2일 4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 몸이 어떻게 됐는가. 사실 지난달에 왔을 때도 제가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3개월 사이에 엄청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상담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또 상담을 할 텐데 그 전에 본인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자기가 나아졌다는 걸 스스로 느낀 기념으로 또 간단하게 아마 사진을 찍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신체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라서 고민이신 분은 또 조금 다를 텐데요. 그거는 본인의 고민의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먹는 거 또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른 친구들은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하게 뭐 운동 비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멋진 몸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 제1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했는데 노예된 에이전트 매뉴얼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일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살만 찌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박사님. 그럴 때는요. 구원해 주세요, 박사님. 이러면서 하루에 108배를 하세요. 네, 아기가 없어서 너무 우울한 마음을 그나마 박사님 방송 보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도 문득문득 슬픕니다. 네, 아기가 없어서 우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를 한번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의 삶을 누군가가 내와 함께한다. 나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함에 있어서 나의 지금 부족함을 내 스스로 탓하는 그 상황인지 그거는 자기가 아기가 없어서 쓸쓸하다라고 느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그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로맨 여자입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도 주기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많은데요. 맞아요. 박사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로맨이라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불안을 잘 느끼지만 주변의 지지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다해 무엇인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네요. 하지만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오랜 친구나 남자친구가 때때로 저의 불안함을 더 야기시키거나 넌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래 하고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저를 다 한다듯이 말하면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나 오래된 친구도 본인에 대해서 잘 알기는커녕 또 본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는커녕 평가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존재이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나요? 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댓글 다신 분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조금 가지시는데 뭘 더 기대하세요? 매뉴얼이 너무 높음을 일상에서 자주 느껴서 힘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매뉴얼이 너무 높음을 일상에서 자주 느껴서 힘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무작정 거기에 매달려서 힘든 건지 본인의 힘든 것에 대한 정체를 아직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셀카 찍는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왜 이럴까요? 로맨 매뉴얼 분들은 셀카 찍는 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나 저 사람은 지가 잘났어 셀카 찍는데 나는 내가 못났어 셀카도 못 찍는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역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박사님 제가 검사를 2번 해봤는데요. 2개가 달라요. 확실한 건 리얼 휴먼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게 좋은가요? 이분 재밌죠? 검사를 했는데 2번 했는데 리얼 휴먼은 안 나오고 뭐 로맨이 나왔든지 아이디얼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 삶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지 제에게 물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금 못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하는 진정한 리얼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리얼이 되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또 리얼에 대한 부정 그거는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목표를 언급을 하더라도 그건 저희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니 그 도끼는 저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끼는 너 거니 그것도 저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너 거니 금도끼도 저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와 드디어 이제 날 보고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다 주겠지. 실제로 내 도끼는 새 도끼인데 네 그거는 동화에는 오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자
박사님, 유형을 바꾸는 건 정말 불가능한가요? 후천적으로 노력했어요. 유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자기 유형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아주 분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WPI 심리검사 가능한가요? 사실 1학년이 어떤 WPI 문장을 읽어보고 그걸 심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똑똑한 애는 가능한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까지는 조금 힘들고 3학년부터 그게 웬만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자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것이 정작 가장 아름다운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은 보셨죠? 마지막으로 그 변한 사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네. 보셨죠? 4월 달에 찍은 사진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사진. 네. 자, 그래서 저도 저 상담을 받은 분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보인 거가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받은 상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변화를 이런 신체로 드러내서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이거는 잊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내 몸도 멋있게 변하지. 내 몸이 편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의사들이 그래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지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진짜 인간에게 일어나는 심리작용은 인간이 마음이 편하고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마음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잠시 휴식하고요. 또 오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